봄이 되면 봄꽃이 피죠. 계절의 순환처럼 대구에선 예술의 봄을 매년 연극제가 알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극판에 신작의 꽃이 피었는데요. 39번째 대구 연극제가 어떻게 찾아왔나 대명동으로 봄나들이 가시죠. 서울에 대학로가 있다면 대구에는 대명 공연거리죠. 각 지역 연극판의 새로운 신작이 올해도 연극제를 통해 태어납니다. 대구 연극제가 39회째를 맞이하는데 정회원 단체들 중에 올해가 한 8팀이 나왔고요. 청년 만 35세 미만의 연극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팀들이 7개 팀이 참가를 해서 역대 최고급인 15개 팀이 이 연극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연극 자체가 좀 사회성이 있고요. 가족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좀 실험적인 공연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나오시면은 어느 작품을 봐야 될지가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월요일부터 무대가 열렸습니다. 제1회 더 파란 연극제. 청춘을 뜻하는 파란인 줄 알았더니 큰 물결을 뜻하는 말이었군요. 오늘까지 6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청년 연극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 연극제를 한번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2회를 거치면서 6개 팀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과정에서 대구 연극에도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놓침을 올해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것에 출발해서 2021년 대구 연극제에 더 파란을 일으켜라라는 뜻에서 청년 연극인들이 할 수 있는 축제, 더 파란 연극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역풍에도 굳건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년보다 작품도 풍성해졌는데요. 3월 29일 화요일부터 매일 한 작품씩 8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연출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들만이 보여주시는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어떨 때는 좀 충격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대구 연극제의 어떤 자기적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우리 대구 연극인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대구 연극제를 관람하시면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파란을 몰고 올까요? 먼저 신예들의 무대부터 찾아봤습니다. 더 파란 연극제의 6팀 중에서 한 팀인데요. 극단 이름부터 생동감이 넘칩니다. 어쩌다 프로젝트 팀 만나볼까요? 어쩌다 프로젝트만의 이런 연극을 많은 관객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의 장이자 또 객관적인 평가를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는 어떤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 창단 공연을 했던 그 쥐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창단 당시 올린 첫 작품이 바로 쥐. 한국의 대표적인 연극 연출가 박근영 씨가 1998년에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창단 공연에서는 인물들이 살인, 그다음에 식인, 그다음 폭력 이런 어떤 행위들에게 무게가 좀 많이 실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 강한 유대감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인 가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풀어내려고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쉬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도전과 용기가 있었죠. 선배 연극인이 만든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작품 쥐를 2번째로 만들어냈는데요. 타이틀 속 쥐라는 이미지부터 다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프로젝트 속 쥐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이번 작품에서는 쥐의 외형적인 이미지라기보다 쥐의 습성을 통한 이미지를 도출해낸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될 텐데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판타지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숨을 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자식 잡아먹은 년이 뻔뻔도 하다 뻔뻔도 해. 아주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이길 거부하려고 얘들아 뭐하니? 이런 처죽이지 않고. 도련님 연장 준비하세요. 벌써요? 과연 2022년 신예들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똥으로 가득 차
극 속에서 아무래도 자극적인 요소나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거북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관객과 이제 요 쥐 나오는 인물들 간의 거리감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입장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더 동떨어지고 나와 같지 않은 혹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느끼게끔 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극의 몰입감을 높이는 건 작품의 내용과 배우의 연기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배관을 연결해서 만든 무대 장치는 서로 물어뜯는 쥐의 습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폐말통, 그리고 어떤 PVC 파이프, 그다음에 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구에 사는 쥐, 뭐 물에 빠진 생쥐, 이렇게 연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도출되는 게 관객들에게 어떤 설득력과 그리고 몰입감과 긴장감, 자극들, 재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모든 그 장치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흰눈이 오는 날인데. 이야기와 인물 그리고 극을 구성하는 장치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한 연극 쥐. 기존 대구 연극제와는 또 다른 색깔이 엿보이죠. 연극판에 던져진 새로운 물결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막판에 제가 하나 더 물어봤는데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명장면 살짝 듣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똥은 한 대서 싸게 하고. 기억신, 아버지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저희는 어쩌다 프로젝트만의 움직임으로 따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관람객들한테 볼 수 있는 재밌는 명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도 풍부하고 또 보기에도 퍼포먼스적으로 화려한 그런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 공연이 저희 어쩌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던 작품을 다시 2년 만에 새롭게 하게 된 작품인데요. 그때의 열정만큼 지금 또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실패도 해보고 값진 것도 많이 얻고 해서 더 이제 탄탄한 열정과 그런 걸 가지고 새롭게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물결이 모여 일으킨 파란의 현장에서 이번엔 숙성된 대구 연극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9회 대구 연극제에는 총 8팀이 함께하는데요. 그중 극단 헛짓팀의 작품입니다. 반향을 일으키다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작품이 저의 반성문 같은 작품이라 저 스스로를 거울에 좀 비춰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들, 무대에 올려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 스스로를 처형한다? 너무 단어가 세나요? 좀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올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무대까지 올리게 되었네요. 잃어버린 예술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 혁명을 선포합니다! 연출가 김현규 씨가 직접 쓴 작품 반향. 혈기왕성하던 시절을 거쳐 지금의 연극인이 되기까지 연극 무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법은 전혀 자전적이지 않죠. 동물들이 인간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내용인데요. 인간들은 지금의 기성을 뜻하고 있고 동물은 이제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동물 또한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동물들이 분장실 안에서는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동물농장을 극중극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무대 위 무대. 작품 속 배우들은 극 중에서도 연극인이 됩니다. 무대 위 또 다른 연극인이 된 그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연기하죠. 여기 가면을 쓴 남자 보이나요? 극 중에서 연출자 역할과 함께 작품 동물농장의 유일한 인간, 농장 주인 역을 맡은 존스입니다. 연극 무대를 진두지휘하는 연출가와 농장의 인간 주인, 뭔가 겹쳐 보이지 않나요? 관객들한테는 해설자 역할을 해주고요. 극 중에서 이제 배우들 사이에서는 연출가이면서 또 극 안에서는 농장 주인으로서 동물들을
약간 동물들의 혁명이 시작되는 저로 인해서 그런 악덕 업주 같은 느낌을 연기합니다. 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 아이고 머리야. 무대 위에서 작품 안에서 혁명을 부르는 악덕업주 존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무리의 선두 나폴레옹. 이것들이 뭘 자꾸 먹었나? 분노로 시작된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폴레옹이 일으키는 혁명은 결국에는 어떤 역사의 반복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민중을 위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돼지 역할인데 결국에는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되는 모습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반복의 어떤 시작점에 있는 혁명의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이요, 동무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관습의 안대를 벗으시오. 눈을 뜨고 직시하시오. 이 비참한 현실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시오? 바로 인간이요. 인간은 여기서 눈에 띄는 두 배역, 혁명을 이끈 농장의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입니다. 유일한 동물입니다.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서로가 이제 안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크게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라이벌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이룩합시다. 연극판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또 다른 배역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찾는 의미심장한 모습,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스노우볼이 극 중에서 이제 같은 동물들을 설득을 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항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이제 외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은 동물의 유품을 들고 이제 크게 소리치면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동물들이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대 밖의 배우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연출자로서 물어보죠. 연극을 왜 하는 거냐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라고 말해요. 그 말이 저 그리고 저의 주변의 동료들, 선생님, 선배님들, 이 연극을 해오신 수많은 분들의 대변하는 말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습 무대를 지켜보는 내내 궁금했던 점 하나, 바로 존스가 쓰고 있는 가면이었는데요. 무대 위 연출가였다가 가면과 함께 180도 변하는 그의 모습, 마치 생명력을 가진 듯했습니다. 가면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저희 얼굴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면서 그 얼굴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연기했을 때, 또 벗고 연기했을 때 제가 동물로서 맡은 역할과 그 다음에 극 중에 배우로서 맡은 역할의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극 안의 극 동물농장을 끝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3월 29일 화요일 극단 헛짓의 작품 반향이 펼쳐집니다. 삶을 살 때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연극에서 좀 재미있는 요소들은 이 가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상징적인 이 막대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열리는 대구 연극제는 연극의 오늘을 느낄 수 있죠. 올해는 더욱 살아있습니다. 생생하게 빛나는 신예들의 무대부터 관록이 빚어낸 묵직한 무대까지 대구 연극에 벌써 봄이 왔습니다.